11월 10일 정정시장입니다. 자, 요 3대 지수는 호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랑 일정 이벤트가 정말 없었던 하루였어요. 사실 뭐 셧다운에 대한 이런 해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이미 노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오기에는 일정이 꽤나 많이 남았죠. 사실 모든 시선은 이제 앞으로 11월 19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역시나 AI에 대한 거품론, AI에 대한 뭐 여러 가지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식시킬 일정 이벤트가 19일까지 좀 일주일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혼조세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상하락 종목들은 그 대신에 다운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 오늘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는데 좀 좋은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그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러셀 지수가 계속 좀 부진하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에 대해 좀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쭉 밀려버린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소형주를 끌어올릴 것들은 셧다운 해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점들을 여전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에 이익 실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3%대 하락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뭐 AMD,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이 나왔어요. 다만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들이 좀 나왔는데, 특히 AMD 리서스가 계속적으로 우리 수요 좋아 라고 하게 되면서 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러셀도 지금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셧다운에 대한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가 이제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중국이 사실 중국이 이제 바이오 쪽이 의약품 위탁 생산 CDMO에 굉장히 강한 국가긴 한데, 중국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 카드를 좀 꺼낼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좀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 끌어올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이 히토류를 건드렸을 때 히토류를 채굴 하는 광물 기업들이 많이 오른 것처럼 중국이 지금 또 다른 카드로 제약 쪽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제약 관련 테마주도 같이 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테마 업종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그동안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는 사실 모든 섹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 대신에 인공지능 관련 테마로 헬스케어들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이 기대감들이 뒤늦게 또 녹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수급의 순환매,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 나오면은 갑자기 뭐 ABL 바이오 3,000원대 이런 애들 가잖아요. D&D 파마테 그런 것들처럼 약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큰 섹터 테마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헬스케어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오늘 국내 증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환율이죠. 네,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딱 봤을 때 이거예요. 고점 구간에서의 코스피를 4,00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는 재료는 다 썼다. 그럼 이제 새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와야죠. 정부가 지금 배당소득 분리 가세라든가 국민연금 비중 확대라든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뭐든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소강 상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어제도 방에다 올려드렸지만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점이 4,200포인트 구간대고 저가가 3,800포인트가 여기 딱 10% 구간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지금 약세장과 고점 구간대에서의 이런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을 치기 위해서는 강한 재료가 필요한데, 아직 그 정도의 재료는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뭐 시장을 눌릴 수 있는 악재들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노출됐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주가가 옆으로 흐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확신을 가진 매매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서 수급주들 지금 시장은 수급 장세니까 들어오면은 뭐 어제처럼 단타 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증거사들도 몰라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주식 배울 때는 증권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답이겠지, 증권사가 얘기했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참고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고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똑같은 우리랑 그냥 똑같은 얼마 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전부 그냥 정보는 블룸버그에서 받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들의 전공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자기들 색깔을 좀 입히는 거지.
지금 뭐 최근에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화장품 이런 목표가랑 지금 거의 궤율이 30%가 넘어가죠. 목표가 대비 주가가 거의 30% 넘게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 그러니까 증권사 뭐 전망치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로또 번호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랑 생각하시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 전문가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가, 저도 몇 분은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I 뭐 관련돼 가지고 B2 계속 늘고 있다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주식 투자는 그럼 지금 뭐 할 거야?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간 세상에서 예적금 금리가 평균적으로 2%대밖에 안 되는데 돈을 넣어두고 있으면 녹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하겠습니까? 부동산 지금 짓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대출도 담아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람들이 주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그런 정부의 이런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B2에서 터지면은 또 정부가 어느 정도 탕감해주는 지금 정책을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주식 투자하라, 주식 투자 받고 할 게 없어, 너희들 지금 부동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코스닥 불장 속에서도 개인은 54%가 평균 1,000만 원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 상반기 아니 그렇게 강세장이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다? 결국에는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여러 욕심들이 좀 시장을 좀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인버스 투자자들이 여기 굉장히 강력한 평균 손실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인버스를 추천하는 전문가는 없겠지만 인버스를 유도했던 폭락론자들, 인버스를 유도했던 그런 하락론자들은 계속 말씀드려요. 사과라도 해야 된다. 저는 틀리면 사과하잖아요. 죄송하다, 제 생각이 틀렸다. 근데 제가 계속 9월부터 맞추고 있는 건 저는 그냥 상승을 외치고 있는 거고, 그 대신에 주도주 장세기 때문에 ETF를 사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진짜 ETF밖에 안 샀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꽤나 괜찮게 선방, 지금 조정장에서 선방하고 상승장에서는 많이 수익을 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취사 선택을 항상 잘 해야 된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게 힘들면은 1임업 아예 계좌를 맡기는 걸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야 뭐 계좌 말 그대로 잔고가 몇십억짜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취사 선택이 잘 필요하다. 그 대신에 항상 뭐다? 주식의 정답은 없죠, 여러분들. 주식의 정답은 없어. 근데 주식에 절대적인 평균치는 있습니다. 주식은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인버스 베팅하지 마세요. 인버스는 해칭용이야. 그러니까 주식은 오른다는 기정하에 투자하는 거고, 인버스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뭐 10년 단위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1년에 한두 번이 10%도 20%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해칭용이지 무슨 인버스에다가 뭐 전재산을 몰빵해. 그렇게 하시면은 요렇게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뉴스 나나요 요새? 제가 차를 안 먹어 다녀가지고, 저는 차를 1년에 10,000km 정도밖에 안 타서 그냥 차를 팔았거든요. 뭐 맨날 주식밖에 안 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물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원화 가치가 높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 내수시장으로 내수시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내수가 형성이 되려면은 인구가 1억은 있어야 돼요. 1억. 일본은 사실은 내수시장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도 이제 거의 간당간당한데 내수시장이 안 돌아가요. 그렇다고 뭐 말 그대로 우리 산업이 금융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뭐 IT 쪽으로 전환을 못했죠, 선진국이. 그러니까 선진국을 넘어가긴 했는데 제조업 기반이야. 그러면 좀 스마트하게 제조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한테 계속 견제를 받고 있고, 그럼 계속 산업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 최근에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은 이 모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 나왔던 이런 정말 우리 70대 위로 어르신들의 노력이 꽃을 피웠고, 그 꽃을 우리가 과실을 따먹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또 해가지고 잘해야죠. 뭐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했다.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또 이야기가 또 새네요. 왜냐면은 오늘 뉴스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하루 종일 이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오늘 뭐 뉴스가 왜 이렇게 없냐, 막 블룸버그랑 막 인베스트 뒤지면서 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나왔던 재료들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들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새로운 뉴스는 없다. 새로운 뉴스는 없고, 어제 뭐 통신주도 올라간 건 이제 유럽연합이
화웨이 관련해가지고 또 제재가 들어왔다는 건데, 이건 뭐 이것도 나왔던 재료들이고 기존에. 네, 그래서 히토류도 나왔던 재료들이고. 예, 그리고 그 대신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국은 이런 바이오 쪽에 강대국입니다. 원래 중국, 인도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든가 뭐 의약품은 신약을 만드는 거는 미국이 잘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항체, 항바이러스제, 바이오 제조, 합성 생물학, 유전자 이거 분석,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약간 제도가 좀 약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빡세면은 실험하기 힘들어. 근데 중국은 사실 그런 게 없는 국가잖아요. 인도라든가 그런 애들이 이런 걸 잘해. 예, 그래서 중국이 원래 바이오 시장에서 진짜 강대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번에 히토류 다음으로 좀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도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지만은 이거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로 이게 귀결될 수 없다. 압도적인 지금 IT 강국은 미국이긴 하지만은 사실 2등 국가들이 다 중국이잖아요.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단 말이야. 속도라든가 이런 자금 규모를. 그래서 중국이 또 이제 미국과의 좀 히토류에 이어서 바이오 또 패권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는 호재죠. 네, 경쟁이 붙으면은 약간 이 파편적으로 다른 2등, 3등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옵니다. 등락할 수 있는. 그래서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리고 뭐 나머지 재료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는 재료가 크게 없어서 뉴스는 개별적으로 많이 나오죠. 아직 실적도 발표하고 있고 개별적인 종목들이 계속 이슈가 나옵니다. 왜? 개별 장세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국내 증시도 보시면은 실적 발표기 때문에 실적 종목도 계속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는지, 실적이 뭐 안 나왔는지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또 높아침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주식에 대해서. 몰라. 뭐라도 하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많단 말이야.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선택해서 마지막에 매수 버튼 누르셨으면은 저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저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거나 질문하시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숫자를 얘기해 주는 거죠. 산업에 대한 이런 전망과,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숫자, 실제로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지,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밸류 체인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는 말씀해 드릴 뿐이고, 거기 컨센서스 가이던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고평화됐다, 저평화됐다, 단순하잖아요. 근데 매수를 버튼을 누를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산업이라든가 이 종목이 진짜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가요? 제가 대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보시고 사셨냐?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뭐 이번 주는 큰 일정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내일 또 우리 수능 있잖아요. 네, 수능 있어서 좀 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리할 거 없다. 주식이 5개월 동안 오르고 딱 저번 주에 한번 쉬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5개월 동안 오르다가 조정이 나왔으면은 다시 뛰려면은 준비가 필요하고, 아니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면은 고점에 있는 물량들의 또 리밸런스 순환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급할 필요 없는 시장이다. 천천히 관망하면서 주도주 나오면은 뭐 단타 짧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